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며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은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거야.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목소리를 잠시 끄고 자기 안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것이 그가 말한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창조의 여정, 즉 자신만의 색을 세상에 새기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실험하듯 살았고 실패조차도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술에서 시작했지만 기술을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담은 경험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만나야 의미가 있다. 그가 늘 하던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 그것이 그를 이끌었고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에게 있어 다르게 산다는 건 단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의 선언이었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삶을 예술처럼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5가지 철학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철학은 단지 비즈니스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믿어라. Trust your inner voice. 직감은 이미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바꾼 건 거대한 계획표나 완벽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건 언제나 직감, 그리고 감히 스스로를 믿는 용기였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이 있죠. 점들은 미리 연결되지 않는다.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게 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했고 방황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쓸모없다고 말하던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고 그 한 수업이 훗날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글꼴을 탄생시켰죠. 그는 늘 논리보다 감각을, 이성보다 직감을 믿었습니다. 이성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지만 직감은 우리를 진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잡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한계를 넘어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적 본능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인생은 늘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신의 감을 믿었습니다. 그가 매킨토시를 만들 때도 아이폰을 구상할 때도 세상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혁신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태어난다는 걸.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속의 조용한 목소리를 따라갔다. 그게 때로는 미친 선택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언제나 옳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을 믿는다는 건 자기 확신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고 내면의 신호를 듣는 일이에요. 잡스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죠.
당신 안에는 이미 답이 있다. 다만 두려움이 그 목소리를 덮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가슴의 소리를 따라가라. 그건 이미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잡스의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을 향한 신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그를 평범한 창업가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진짜 창조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믿음에서,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는 그 감각이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이 가리키는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믿으세요.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첫 번째 철학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Failure is the foundation. 성공은 훌륭한 교사이지만 실패는 위대한 스승이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성공의 신화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추락 이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이 고용한 이사회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이렇게 말했죠. 끝났다. 잡스의 시대는 이제 끝이야.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해방된 순간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넥스트를 만들었고 픽사를 세웠습니다. 그 픽사가 바로 우리가 아는 토이스토리의 시작이었죠.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문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쌓은 경험과 기술, 팀워크가 훗날 애플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패배자에서 다시 영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애플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다. 토머스 에디슨도 같은 말을 했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는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도전하지 않은 것이다. 잡스, 에디슨, 머스크,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것을 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창조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패란 단지 다음 혁신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걸. 잡스가 애플을 떠났던 시절, 그는 외로웠고 상처받았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을 버리고 순수하게 만드는 즐거움으로 돌아갔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인생은 당신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다. 그때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의 실패는 단 한 번도 그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그를 천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넘어져도 다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은 깊어질 수 없다. 잡스는 그 말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결국
아이폰의 탄생,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 속에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음 챕터의 첫 문장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엔 어둠의 장이 있습니다. 잡스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러니 기억하세요. 실패는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혁신의 서막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것에 집착하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폰트 하나, 나사 하나, 박스 포장 하나까지 그는 모든 것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화면 속 픽셀 하나의 색감을 두고 3시간 동안 토론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까다로운 완벽주의자, 괴짜 광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제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착은 불편함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미친 듯이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것은 충분하지 않다. 위대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어리석게 살아라라고 말했죠. 그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잡스는 결코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말할 때 그는 다시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때로 지쳐 나가떨어졌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집착이 만든 결과는 혁신이었음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광기와 절제 사이에서 태어난다. 잡스는 바로 그 경계 위를 걸었습니다. 광기와 천재성, 완벽과 열정 사이에서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매일 넘어섰습니다. 그에게 애플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실험실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를 실험한 공간이었죠. 그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혁신이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품은 단지 빠르고 편리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성적인 경험, 심미적 완성이었죠. 그의 집착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위한 완벽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진짜 감동을 주기 위한 완벽이었습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전까지 모른다. 그는 사람들의 욕망을 예측한 게 아니라 욕망을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결국 세상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죠. 열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은 의미를 낳는다. 잡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불안정했고 완고했으며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세상을 전진시켰습니다. 그의 열정은 편안함이 아닌 도전으로 향했고 그의 집착은 고통이 아닌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한 가지 질문에 쏟았다. 세상에 흔적을 남겼는가? 그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제품보다 더 깊이 그의 사유와 태도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미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잡스는 그걸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미침은 아름다웠고 그 집착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언제나 미치도록 사랑하라.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번째, 단순하게 만들어라.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스티브 잡스의 모든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Simple is beautiful. 그에게 단순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복잡함을 꿰뚫고 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경지였습니다. 아이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본질을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예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버튼이 있던 휴대폰 시장에서 잡스는 과감히 버튼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 화면 하나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튼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단순함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을 인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스의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기술을 인간에게 맞춘 사람. 그는 기계적 완성보다 감성적 직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자주 인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단지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다. 단순함은 보기 좋게 꾸미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욕망을 버릴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듯 불필요한 요소를 비워낼 때 진짜 본질이 드러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인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명상과 무소유의 철학을 접했습니다. 당시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승려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그 경험이 그에게 단순함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후 애플의 디자인 철학에 그 사상을 녹였습니다. 맥북,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그 모든 제품에는 비움의 미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복잡함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함은 어렵습니다. 단순함은 많은 것을 알고 깊이 이해한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죠.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잡스는 그 말을 실천한 현대의 다빈치였습니다. 그에게 단순함은 빈 공간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도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넣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뺄지를 고민하자. 그 철학이 애플 제품의 모든 결정에 깔려 있었습니다. 로고, 포장, 인터페이스, 버튼 하나까지. 그의 미학은 단순함을 통해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것 속에 진리가 깃든다. 잡스의 단순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함을 통해 기술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기능 대신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잡함 속에 단순함을 찾는 것이 진짜 혁신이다. 그의 삶 역시 단순했습니다. 검은 터틀넥 청바지, 뉴발란스 신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결정의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단순한 습관이 그의 창조력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명료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덜어내라.
그러면 본질이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히 디자인의 원칙이 아니라 삶에도 적용되는 철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욕망, 비교, 잡음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잡스의 단순함은 물건의 단순함이 아니라 생각의 단순함, 삶의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함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천재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 속에서 완벽함을 보았고 비움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완성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걸 모두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단 하나를 붙잡아라. 다섯 번째, 죽음을 기억하라. Remember, you will die.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는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 말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삶의 끝을 의식하며 남은 날들을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스탠포드 연설은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두려움을 품는 게 아니라 명확함을 되찾는 일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게 됩니다. 명예, 돈, 타인의 시선, 그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가? 이 철학은 사실 스티브 잡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삶을 올바르게 산다. 부처 또한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라.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고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한다. 잡스는 그들의 가르침을 21세기의 언어로 다시 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방식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진짜로 살게 된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날이 여러 번 이어지면 그는 자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제품 개발, 경영, 관계, 삶의 태도. 그의 인생은 늘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이 선명해진다. 죽음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알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며 해야 할 일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잡스의 철학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일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창조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에게 삶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결국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 3마디였습니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그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죠.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며 마지막까지 창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을 진심으로 살아라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잡스가 던진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남긴 삶과 죽음을 넘어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다만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 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뿐이다. 우리는 늘 앞을 보며 살죠. 미래를 계획하고 방향을 세우고 완벽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그 길은 미리 보이지 않는다. 삶은 그렇게 단순한 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굽이치고, 때론 멈추고, 때로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점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점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나의 길이었구나. 스티브 잡스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리드 칼리지를 중퇴하고 우연히 들은 서체 수업에서 배운 타이포그래피는 훗날 매킨토시를 통해 세상을 바꾼 폰트 디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애플에서 쫓겨나 만든 넥스트는 훗날 다시 애플로 돌아왔을 때 맥OS의 핵심 기술이 되었죠. 그때의 점들은 당시엔 실패처럼 방황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완벽한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성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미학, 존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길 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믿음대로 찍어간 점들이 결국 그의 인생을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삶은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그 점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시킬지 모릅니다. 지금의 실패, 지금의 기다림, 지금의 외로움, 그 모든 게 어쩌면 필요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 점 없이 당신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스티브 잡스는 죽는 날까지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점이 언젠가 연결될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의 길이 틀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찍은 점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보게 될 그날, 지금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 선은 당신만의 이야기, 당신만의 예술이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앞을 보며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점을 믿어라. 그 한 문장 속에는 삶의 불안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진심으로 당신의 점을 찍으세요. 그 점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나는 그림이 될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